여기 중국인 학생과 외국인 교수가 격앙되어 있는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해당 논쟁을 지켜보던 강의실의 학생들은 갑자기 중국인 학생을 향해 야유를 보내며 당장 강의실을 나가라는 제스처를 취하는데요. 과연 이곳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파리 대학교에서 도시 환경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장 리샤르라고 합니다. 다른 교수들과 다르게 아직 전문적인 강의 경험이 별로 없는 저는 얼마 전부터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과 관련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평소 한국 유학에 관심이 있던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저의 수업은 다른 교수들의 강의와는 다르게 제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강의에 참석하는 학생들의 경험 발표가 중심이 되는 강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었고, 이 때문인지 제 수업에는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는 한 중국인 학생의 황당스러운 발표를 듣고 말았는데요. 중국의 도시환경과 관련된 발표를 진행하던 그 중국인 학생은 현재 중국의 도시환경이나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는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한 도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중 단연 돋보이는 중국인들의 특성은 바로 청결함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중국과 한국을 혼동하며 생기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들이 길거리에서 용변을 해결한다는 사실인데요. 저는 중국에서 20년이 넘게 살아왔지만 이러한 모습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중국은 너무나 부유하고 위대한 국가여서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다른 나라의 부자처럼 살 수 있기에 더더욱 길거리에서 화장실 용변을 해결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전 세계에서 고급 공중화장실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러한 오해는 어디서 발생한 것일까요? 바로 한국인들의 중국을 깎아내리기 위한 선동작전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하고 청결하지 못한 위생관념을 가진 나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겪어봤듯이 이 대학교의 한국인들만 하더라도 그들은 샴푸를 구매할 돈조차 없어서 머리를 감지 못하고 있고, 그 때문인지 한국인 학생들의 옆에 가면 냄새가 너무나 심하게 나죠. 특히나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인 한국이 너무나 가난해서 화장실이 없는 이유 때문인지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급한 일을 해결하고는 합니다. 말 그대로 청결하지 못한 원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가까운 나라인 중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보다 선진국이고 부자 나라인 중국인들이 길거리에서 일을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현재 전 세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대기오염은 한국인들의 길에서 일을 보는 단체 사회 현상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가난한 나라여서 이러한 화장실의 뒤처리를 국가적 단위로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고 있죠. 실제로 한국을 단 한 번이라도 여행해본 학생분들은 이러한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화장실이 아닌 길거리 바닥에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정구역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위생관념이 없는 후진국의 나라이죠. 100년 전에 가난한 나라에서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국가적 실패와 시민의식의 수준 낮음을 중국에게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한국인들은 자료를 조작해 자신들이 뛰어난 화장실 문화가 있는 것처럼 자료를 조작하고 있고 전 세계를 속이고 있죠. 중국인들은 길거리에서 일을 해결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시민의식과 청결함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중국인이에요. 교수님께서도 제 의견에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중국인 학생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중국인 학생이 제 강의실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짜증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의 주장에는 단 하나의 근거를 가진 자료들이 없었고, 더욱 어이가 없었던 사실은 바로 중국인 학생의 주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단어 위치만 바꾸면 너무나 정확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인 학생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계속해서 한국인들은 길거리에서 일을 보는 후진국 사람들이라며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중국인 학생은 다른 학생들의 반박 질문을 무시하는 이상한 태도마저 보이더군요. 저는 결국 다른 학생들의 의견 발표마저 무시해버리는 그 중국인 학생의 태도에 머리끝까지 분노가 차올랐고, 급하게 제 컴퓨터의 자료를 강의실 중앙에 띄운 뒤 답변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중국인 학생은 정말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학생이 맞을까요? 요즘 너무 국가적인 출신을 속이면서까지 다른 나라를 비하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어 물어보고 싶네요.
학생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길거리에 공중화장실조차 없어서 길거리에서 일을 해결한다 맞나요? 그런데 학생의 주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단어 위치를 바꾸면 모든 것이 사실인 점은 알고 있나요? 저는 도시환경과 관련된 강의를 위해 전 세계의 선진국인 나라들은 대부분 경험을 해봤고 그중 한국은 제 인생 최고의 선진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중국은 최악의 후진국이었죠. 그리고 중국이 최악의 경험을 줬던 나라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용변을 해결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즉 학생의 주장은 한국과 중국을 반대로 말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비하에 가까운 주장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실제로 중국을 가본 학생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인들에게 길거리 바닥에서 화장실을 해결하는 문화는 너무나 평범한 문화입니다. 그 정도로 중국인들은 시민의식 자체가 남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정도이고 완전한 중심 수도인 베이징의 골목길에서조차 이러한 중국인들의 위생관념이 없는 모습은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의 이유에는 중국인들이 남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1차원적인 생각만을 가진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중국인 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길거리를 걷다가 길거리 한복판에서 아이의 일을 해결해주는 모습을 너무나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길거리나 도심 한복판 심지어는 백화점이나 쇼핑몰처럼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이러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재밌는 사실을 말해드릴까요? 바로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전역에는 오직 중국어로 만들어진 길에서 용변을 해결하지 말라는 경고 표지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 중국어만으로 이런 표지판이 있을까요? 그건 오직 중국인들만이 이러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주장과는 아주 다른 내용이죠.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한국은 어떨까요? 현재 한국은 국가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선진국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전체적인 위생 상태나 도시 청결 상태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인들의 공중화장실 문화나 시설은 전 세계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고 그 정도로 그들은 높은 시민의식과 위생의식을 가지고 있죠. 한국의 길거리에 있는 평범한 공중화장실은 24시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고 심지어 따뜻한 물까지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지를 보기만 하면 훔쳐가는 중국인들의 생각 없는 모습과는 달리 한국의 공중화장실은 무료로 제공되는 화장지는 물론 공용으로 제공되는 물비누까지 설치되어 있어도 그 누구도 그러한 물품을 마음대로 가져가지 않죠. 바로 이것이 중국은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자 위생 수준입니다. 그런데 학생은 왜 한국과 중국을 반대로 말하며 이러한 거짓 자료를 발표하는 걸까요? 저는 정말로 이러한 의도가 궁금합니다.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도 지금 당장 휴대폰에 전원을 켜서 중국의 화장실 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검색해 보세요. 중국은 자료들이 끝도 없이 나오지만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은 많은 학생들의 여행지 그리고 유학국까지 1순위로 꼽힐 정도로 관광지로서도 배움의 장소로서도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선진국이지만 그 어떤 학생들도 중국으로는 가고 싶어 하지는 않죠. 이미 중국은 완전히 시민의식을 잃고 후진국으로 전락한 후퇴의 나라이고 그래서 그런지 당신 같은 거짓 선동을 계획하는 중국인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만 해도 100명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띄워놓은 앞쪽 화면을 보면 중국의 더러운 길거리 사진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중국인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코웃음을 치며 저에게 한국인의 혈통이 섞인 외국 한국인이라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위대한 중국인들은 몸까지 청결해서 화장실 따위는 가지 않는다는 억지를 부리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심지어 중국인 학생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중 화장실의 개수를 보유한 나라라며 거짓 자료를 주장하기까지 했고 저는 결국 그에게 한마디만 더하면 학위적인 경고를 주겠다는 말을 통해 그를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이고 올바른 자료를 통해 저희 강의에 반박하는 학생들은 강의의 신선도를 올리는 고마운 학생들이지만 그 중국인 학생의 태도는 정말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기괴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역시나 중국인 학생은 자신의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번에는 한국인들이 중국의 화장실 설치 기술과 비대 기술을 따라했다는 억지 주장과 함께 한국은 중국의 충성을 맹세하는 맹세국가라는 더욱 황당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내용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위대하면서 깨끗한 국민인 중국인들은 길거리에서 절대 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대체 뭐냐고요? 당연히 중국에서 한국인의 행세를 하는 한국인들입니다. 그들은 국가적 단위로 이러한 선동작전을 부여받고
중국의 이미지를 청결하지 못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하루 종일 저러한 활동을 하고 있죠. 즉 교수님은 이러한 한국인의 실체를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중국을 가보면 중국인인 척하는 한국인들이 길거리나 쇼핑몰 등에서 이상한 행위를 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고, 이것은 현재 한국이 얼마나 중국을 부러워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물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의 공중화장실 기술은 모두 중국을 카피한 기술력입니다. 비데를 처음 개발해 상용화시킨 나라가 중국인데 한국인들은 그 틈을 참지 못하고 이것을 또 카피해서 마치 한국이 이러한 비데 문화의 선두자인 것처럼 위생관념이 잡힌 국가적 이미지를 쌓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길거리에서 전기조차 나오지 않는 국가이기에 당연히 이러한 비데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즉 보여주기식 시스템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의 선진국 순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한국은 순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당연히 한국이 후진국이라서 물가가 싸니까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인기가 많은 것처럼 보일 뿐이죠. 우리 위대한 중국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원래부터 중국에 충성을 하기로 한 맹세국가 중 하나인데 그들은 약속을 계속해서 어기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대외적인 인물들 또한 전부 원래는 중국인들의 혈통이 섞인 중국인이라는 사실이죠. 즉 한국의 선진국처럼 보이는 모든 문화와 인물들은 원래부터 중국에서 시작된 뿌리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최근 이러한 사실을 숨기면서 마치 그들이 모두 이루어낸 것처럼 국가적 외교 활동을 하고 있죠.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진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면서 왜 이러한 양면성의 진실은 알리지 않는 것인가요? 중국인들은 너무나 깨끗해서 절대 길거리에서 화장실 일을 해결하지도 공중 화장실에 있던 물건을 훔쳐가지도 않습니다. 중국인 학생은 땀을 흘리면서 지치지도 않고 자신의 근거 없는 기괴한 태도의 의견을 이어나갔고 결국 보다 못한 저는 단상을 두드려 흥분하고 있는 중국인 학생을 조용히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학생의 주변을 둘러보니 이미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은 그 중국인 학생에게 한심하다는 눈빛과 제스처를 보내고 있었고 분위기마저 굉장히 과열되어 있더군요. 실제로 현재 프랑스에서는 최근 이러한 중국인 학생들의 한국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강의 자료나 발표들이 큰 문제가 되고는 했는데 이제는 이러한 기괴한 현상 자체가 더욱더 심각해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선진국 우수함이나 청결한 시민의식을 깎아내리며 중국의 실체를 숨기려는 선동작전에 불과했기에 저는 그 중국인 학생의 발언에 더 이상 대응할 가치마저 느끼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강의실에 있던 한 외국인 학생이 자신이 중국과 한국에서 2년 이상의 유학 생활을 한 실제 경험을 들려주겠다며 발언권을 요구한 뒤 자신의 자리에서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강압적인 요구 때문에 실제로 중국에서의 대학 생활을 약 1년 정도 진행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중국인 학생의 발언을 듣다 보니 제가 경험한 중국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군요. 놀랍게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인들은 길거리에서 용변을 해결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건 중국인들의 일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마치 중국인들 전체의 시민의식처럼 자리 잡힌 국가적인 문화에 가깝죠. 그들은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을 싫어하고 피해가 되는 행동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유학 생활을 할 당시 중국인 룸메이트와 같은 방을 썼는데 그 친구는 한 달이 넘게 샤워를 하지 않은 적도 있었죠. 제가 왜 씻지 않냐고 물어보면 중국인들은 원래 깨끗해서 씻지 않아도 되는 피부를 타고났다는 황당한 소리만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중국인들의 위생적이지 못한 문화를 저와 같은 외국인들에게까지 억지로 강요한다는 사실인데요. 사실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유학의 최고 인기 나라인 한국으로 떠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때문에 중국으로 왔던 상태였기에 중국인들의 기괴한 문화나 위생관념이 전혀 없는 생활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처음 말을 나눈 중국인 룸메이트는 화장실은 어디 있냐는 저의 질문에 중국에서는 길거리 자체가 화장실의 지정구역이라는 놀라운 말을 할 뿐이었죠. 저는 처음에는 그저 농담으로 알아듣고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 건물을 나설 때마다 저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길거리 용변 문화를 하루에 10번도 넘게 마주할 수 있었고 이 때문인지 중국의 여름은 길거리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냄새로 가득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지냈을 당시 SNS에 글을 올린 자료를 직접 보시면 이러한 일화들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특히나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한국에 미련이 있는 저에게 왜 후진국이며 가난한 한국으로 다시 유학을 가려는 것이냐며 저를 말리는 중국인 친구들의 모습이었죠. 그들은 제가 한국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뒤부터 저를 불러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노숙자들이 90%다. 후진국 한국으로 가면 아무것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결국 그들과 멀어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친구가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보여주고 들려준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큰 괴리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중국인 친구들은 한국에 이상한 열등감이 있는 것인지 한국의 여권 순위가 중국보다 낫다는 거짓말까지 했고 나중에는 제가 한국인들에게 돈을 받은 한국인이라며 저를 따돌리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단 1년 만에 중국에서의 모든 학위 과정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도착한 한국은 저에게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들의 길거리는 중국처럼 길거리에서 일을 해결하는 기괴한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은 물론 도심 그 어디를 가더라도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항상 설치되어 24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되고 있었죠. 특히나 더욱 놀라웠던 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청결한 시민의식입니다. 중국에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는 항상 씻지 않는 중국인들의 이상한 냄새가 나서 고역이었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지하철 자체적으로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것은 물론 탑승객인 한국인들에게서는 좋은 향수 냄새만 났거든요. 특히나 한국의 수질은 너무나 깨끗해서 더러운 중국의 수질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고 저는 바로 그 순간 한국 같은 선진국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모든 한국인들은 항상 위생 청결을 지켜 높은 시민의식을 보이고 있었고 저에게 중국에 대한 이상한 사상 또한 강요하지 않았죠. 특히나 중국에서는 지하철을 탈 때마다 중국인들의 새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한국은 새치기는커녕 오히려 저에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따뜻한 양보를 해주는 선진국적인 모습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살기 좋고 따뜻한 배려를 보이는 선진국의 나라 한국인데 지금 중국인 학생의 주장들은 완전한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국인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에게 열등감을 느끼며 아무런 근거 자료 없이 중국은 대단하고 한국은 그의 속국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 중국인들과의 대화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말에 거짓이 있다면 지금 이 강의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뜻밖의 진행된 외국인 학생의 용기 있는 발표의 강의장은 더욱 숙연해졌고 그 순간 중국인 학생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씩씩대는 모습만을 보였는데요. 중국인 학생은 자리에 앉아 저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 본토의 발음으로 비속어를 내뱉는 듯 보였고 그 순간 중국인 학생의 옆에 앉아있던 외국인 학생들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모습마저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모두 경험한 외국인 학생의 실제 경험 때문인지 중국인 학생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더 해보라는 저희 발언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고 강의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강의실을 빠져나가더군요. 그리고 중국인 학생이 강의실을 떠나자마자 몇몇 학생들은 저에게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하고 배울 점이 많은 선진국의 나라냐며 한국으로의 유학 추천에 대한 질문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한국을 직접 경험했다던 외국인 학생은 수많은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한국에서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며 학생들의 인기를 얻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감사함마저 느껴지더군요. 그 후 강의실을 떠난 저는 곧바로 파리 대학교의 외국인 학생부 징계센터를 찾아가 중국인 학생들과 관련된 문제를 직접 고발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몇몇 교수들은 제가 겪었던 중국인 학생처럼 눈과 귀를 막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을 퍼뜨리는 중국인 학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상태였고 심지어 하나같이 한국을 깎아내리며 중국의 위상을 올리려는 듯한 수법은 모두 동일하기까지 했습니다. 대체 어떠한 이유로 중국인 학생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러한 한국에 대한 거짓 정보가 생산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몇몇 교수들과 함께 중국의 실체에 대한 강의를 교양 수업으로 함께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중국을 원색적으로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 실제 저희 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인 학생들의 선동작전에 대한 실태를 고발하는 강의들이었고 실제로 해당 강의에는 중국인 학생들이 전혀 신청하지 않는 웃긴 모습마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한국이라는 선진국 위상과 경험이 널리 알려진 지금 한국에 대해 오해를 하는 학생들은 많이 없겠으나 아무쪼록 저는 더더욱 많은 학생들이 한국과 중국에 대한 실체를 깨닫고
이러한 중국인들의 거짓 선동에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선진국 발전을 제시하고 있는 대단한 나라니까요.